코로나19 백신이 이번 연말까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희망 섞인 발언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머지않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아침입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이 백신 관련 절차에 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개발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승인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미리 받아서 검토를 하는 작업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We will need vaccines, and there is hope that by the end of this year we may have a vaccine. There is hope.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한 WHO 이사회 특별회의에서 거브러예수스 사무총장이 연말 백신 공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설명은 없었고 백신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의 백신 후보 물질이 개발되고 있고 이 중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 건 10개 안팎입니다. 서둘러 공급하려다 자칫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유럽의약품청이 현지 시간 6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롤링 리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포드 대학의 백신 롤링 리뷰에 들어간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백신이 항체와 면역세포 생산을 촉진한다는 현재까지의 자료에 근거해 롤링 리뷰 시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롤링 리뷰는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임상시험 결과가 다 나오기 전 실험 자료들을 미리 살펴보는 겁니다. 다만 공급 승인을 받으려면 임상시험 결과를 모두 제출하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이처럼 갖게 되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의정부의 한 재활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등 14명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젯밤까지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의 편의점과 음식점 등을 통한 외부 전파의 우려도 매우 큽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환자 이송 차량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이 환자를 기다립니다. 병원 출입문에는 코로나 역학조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이동 재활 전문 마스터 플러스 병원에서 2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 환자 12명과 간호사 1명에 이어서 보호자와 간병인 등 13명도 집단 감염된 것입니다. 마스터 플러스 병원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부터 6층 사이에 53개 병실과 205개 병상을 갖춘 큰 규모의 병원입니다. 환자 189명이 입원 중이고 간병인과 보호자 지원까지 합하면 530여 명이 병원에서 생활하거나 오갑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 병원 건물 1층의 편의점과 음식점 카페는 많은 병원 관계자들이 이용했습니다. 환자분들이나 간호사, 간병인분들 해가지고 카페도 오시고 자주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외부로 노출된 1층 점포에는 병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오간 것으로 전해져 외부 전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5층 전체를 봉쇄하는 코호트 조치를 취하고 병실 간의 이동도 금지했습니다. 병원 측은 건물을 임시 폐쇄하고 1층 점포들의 문을 닫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병원 건물을 방문했으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료 사흘 만인 우리 시간으로 어제 아침 서둘러 퇴원을 강행했죠. 백악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에는 기분이 좋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백악관 주치의도 트럼프 대통령이 증상 없이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첫 증상이 나타난 이후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백악관 내부의 감염은 이어지고 있고 핵가방 담당 직원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11월 3일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관심이 더욱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건강이 좋아졌다고 적극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오전 10시 41분쯤 기분이 좋다는 글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군 병원에서 퇴원해 백악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소감을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숀 코니 백악관 주치의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 후 첫날 밤을 편안히 보냈다며 증상도 없고 체온과 맥박, 호흡 등 활력 징후도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은 일시 회복됐다가도 갑자기 나빠질 수 있다며 앞으로 며칠이 중요한 만큼 극히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어제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마스크를 벗었어요. 이 때문에 코로나19를 경시한다는 비판도 받았는데 독감보다 덜하다고 주장해 또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마다 10만 명 넘게 독감으로 사망한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코로나19가 독감보다 훨씬 덜 치명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을 낮추고 동시에 코로나와 싸워 이긴 전사의 이미지를 부각하며 지지율 하락에 반전을 시도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로 21만 명이 사망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감 사망자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3만 6천 명 이하로 10만 명이라는 수치는 과장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허위 정보라는 경고문이 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두려워 말고 또 지배당하지 말라고 한 발언을 놓고도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내부의 감염도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핵가방 담당 직원이군요. 네, 케일리 맥커넌이 백악관 대변인과 보좌 직원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직원 3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 중에는 핵가방 보호를 담당하는 직원도 포함돼 있다고 CNN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핵가방은 핵무기 암호가 든 검은색 가방으로 대통령이 이동할 때 군사보좌관이 들고 수행합니다. 미군 서열 1위죠. 합참의장도 격리에 들어갔습니까? 네, 미 해안 경비대는 찰스 레이 부사령관이 주말 사이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부사령관은 지난주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고 이때 동석한 군서열 1위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고위 장성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접촉자 가운데 증상을 보이거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방조치 차원에서 밀리 의장을 비롯해 공군과 해군 참모총장 등 고위 장성 여러 명이 자택에서 격리돼 근무 중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바이든 후보에게 16%포인트 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CNN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41%, 바이든 후보 57%로 나왔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16%포인트 앞서며 격차를 더욱 벌린 양상입니다. 전국 조사보다는 경합 지역의 표심이 더욱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마음이 더 급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을 중단시키고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에 반색한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과 함께 이번 미국 대선의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인종차별과 그에 대한 항의 시위입니다. 지난 3일 텍사스주에서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사건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흑인 남성은 편의점 앞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을 말리다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총에 맞았습니다.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울프시의 한 편의점 앞입니다. 지난 3일 오후 8시쯤 흑인 남성 조너선 프라이스는 한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남성과 충돌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프라이스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한 뒤 총까지 쐈습니다. 프라이스는 폭행 상황을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텍사스주 사법당국은 프라이스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숀 루카스 경찰을 기소했습니다. Mr. Lucas should face the stiffest penalty available under law. We don't think that he should be ever
ever free again. There was absolutely no justification for the use of force. 이번 사건을 조사한 텍사스 경찰 측도 프라이스는 루커스 경관을 마주쳤을 때 위협적이지 않은 자세를 취했다면서 루커스 경관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t breaks my heart that the tragedy that, happened here and to a wonderful person that was just trying to, help somebody else out. 텍사스주 울프시를 비롯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등 미 전역에서는 프라이스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인 SAT의 시험지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해 시험이 치러졌던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를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학교 직원이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이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브로커에게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지난해 SAT가 치러졌던 국내 시험장 가운데 한 곳인 이 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교직원 A씨가 SAT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A씨는 학생들의 해외 대학교 진학을 위해 상담을 맡아온 직원입니다.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A씨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브로커 B씨에게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학교로 배송된 시험지의 사진을 찍어 B씨에게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빼돌린 SAT 시험지를 서울 강남의 학원 강사 등을 통해 학부모 20여 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B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B씨와 강사에게 수천만 원씩 건넨 학부모들도 입건했습니다. 해당 학부모의 자녀들은 시차 때문에 한국보다 늦게 시험을 보는 유럽 등에서 유출된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받아본 뒤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미국 주요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압수한 A씨의 사무실 컴퓨터와 시험장 CCTV 등을 통해 어떤 식으로 시험지가 유출됐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 저녁 저희가 전해드렸던 국내에 정착했다는 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 대리 소식입니다. 2년 전에 돌연 사라졌을 때 북한 대사급 인사의 탈북이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고요. 아마 한국행은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 건데요. 외교관 집안 출신의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했다는 북한 최고급 외교관이 한국으로 온 거라서 파장도 예상됩니다. 먼저 유효환 기자입니다. 2018년 11월 종적을 감춘 북한의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대사대리 부부가 함께 사라지면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1997년 장승길 주 이집트 북한 대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 20여 년 만에 대사급 인사의 탈북이기도 해 전 세계 언론이 행방을 쫓은 겁니다. 특히 2011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처음 있는 북한 재외공관장의 탈북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유엔의 식량 지원 문제를 다루는 식량농업기구 FAO가 있는 이탈리아는 북한 외교 전략에서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북한 노동당이 통제하는 대중국 외교와 달리 대이탈리아 외교는 외교관들의 역할이 중요해 북한 외무성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파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 4개국어에 능한 조전 대사는 유엔 제재로 문정남 주 이탈리아 대사가 추방당한 뒤 대사 대리를 맡을 정도로 실무 능력을 인정받은 인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조전 대사의 탈북은 더욱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장 한국에선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전 대사 가족의 한국행을 추진하는 단체도 결성됐습니다. 먼저 탈북해 있던 태영호 전 주 영국 공사도 서울로 오란 공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 제3국 행도 소문만 무성할 뿐 그의 행적 추적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23개월 JTBC 취재 결과 조 전 대사의 위치가 포착됐습니다. 복수의 정보 관계자가 조성길 전 대사가 한국행을 선택해 국내에 정착했다고 JTBC에 확인해 준 겁니다. 실무 외교관은 남한행은 간간히 있었지만 북한 대사급 인사가 들어온 건 조 전 대사가 처음입니다. 다만 정보당국은 신변보호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JTBC 유효환입니다.
보신 것처럼 제3국으로 망명했다고 알려졌었지만 실은 한국행을 선택한 조성길 전 대사대리. 정확히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게 정보 당국의 입장입니다. 국내 정착이 이렇게 확인이 됐고 이렇게 되면 남북 관계에도 영향이 없을 수 없을 거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이미 한국에 들어온 지 꽤 시일이 지났고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도 또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성길 당시 대사대리가 대사관을 이탈한 사실이 알려진 2019년 1월 그의 행방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It's an Italian mystery with international implications. A top diplomat for North Korea vanishes from the streets of Rome. 당시 국정원은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올 가능성을 부인한 겁니다. 국정원의 그 어떤 연락을 취했거나 잠적된 2달간 그런 적은 없다라고 국정원은 확인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선 조 전 대사가 미국 망명을 원한다는 유력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11월 중순 이탈리아 정보국에 경호와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이 문제를 미국과 은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또 다른 일간지는 영국행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유럽 10여 개국에 북한의 제외 공관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까지 행선지로 거론된 겁니다. 반면 조 전 대사의 지인은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조 전 대사의 딸은 부모가 사라진 지 나흘 뒤 조부모가 있는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이탈리아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국정원은 조 전 대사가 이탈리아를 떠나 제3국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태리는 떠났고 신변은 어딘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안 했고요. 제3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보 당국은 조 전 대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과정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